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이 녀석이죠. 이 택시미터. 여러분들 택시미터라고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공조 버튼이 물론 터치입니다. 터치인데 여러분 터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터치는 첫 번째는 이제 구형 터치가 있습니다. 뭐냐, 버튼만 터치식이고 실제로 가는 시그널 신호는 일반 IO, 디지털 IO가 똑같이 가는 정말 버튼만 터치로 바뀐 그런, 이건 약간 구식입니다. 구식이지만 직관적이고 명확합니다. 이러한 터치 방식이 있고요. 터치 스위치 방식이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위에 터치 패널을 깔아요. 터치 스크린을 깔아서 터치 스크린에 이제 그 좌표를 인식하는데, 좌표를 인식하는 방법도 우리가 저항, 뭐 4선 저항, 뭐 5선 저항, 3선 저항 방식이 있고요. 이제 정전식 캐패시턴스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멀티태치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정전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전에 여러분들이 내연기관에서 여기에 이제 그 내비게이션 같은 거에서 이렇게 꾹꾹 누르는 터치 있죠. 그런 게 저항식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그게 아니에요. 이 녀석은 버튼식 터치입니다. 그래서 햅틱도 있고 뭐 있고 다 좋지만 햅틱 느낌도 좋고요. 이 반응이 명확합니다. 반응이 명확하고 여기에 인포테인먼트의 이 조절 기능들이 있게 되면 뭐가 불편하냐면, 어쨌든 이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그 조절 옵션 메뉴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딜레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뭐 입력이 씹히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완전히 별개로 동작하는 IO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필요한 거를 아주 직관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택시 미터기니 뭐니 하는 말이 많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과거에 이런 시스템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없었던 건 아니에요. 물론 최근에 많이 이 뭐 통합이니 뭐니 이렇게 가면서 없어진 추세였는데, 없애놓고 보니까 멋들어지긴 했는데 불편함이 있더라. 자, 그 다음은 주행 질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행 질감, 뭐 아까는 뭐 이제 뭐 회두성, 뭐 스포츠성 이런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지금 이제 주행 질감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승차감 뭐 이런 영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아이오닉 6를 운영하면서도 좋았던 게 뭐냐면 승차감입니다. 이 아이오닉 6 기반 샤시의 특징이 승차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고급지다는 거, 그리고 독일 차에 그것을 많이 닮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요, 거기서 조금 더 고급스럽긴 한데 약간의 꿀렁임은 있습니다. 약간은. 왜냐하면 방지턱이나 이런 걸 넘고 바로 뒤에 꿀렁임 없이 깔끔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스포츠성이 좋은 사람도 있거니와, 하지만 우리가 여태 고급스러운 차라는 거는 정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끊어지는 느낌 없이, 왜 뭐라 그러죠? 은쟁반에 옥구슬 걸러간다 그러죠? 그런 느낌으로 가는 차량들을 우리가 고급스러운 승차감이다 라고 여태까지 인지해 왔습니다. 물론 기존의 이 전 세대들의 그랜저보다는 훨씬 고급스럽지만 단단한 승차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현대의 시장 전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게 있어요. 결국 이제 승차감 좋다라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 일단 그거까지 가면 좀 멀리 가니까 일단 승차감 자체만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 바운스의 형상이 어떤 차량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느냐, 벤츠 E클래스에서 이런 형상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기존의 그랜저는요, 바운스의 그 출렁임이 방지턱을 넣은 다음에 그 꿀렁꿀렁 한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을 굉장히 안 좋아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 바운스를. 이 차도 그게 절제돼 있긴 하지만 아예 없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그런 둔탁함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 그런 승차감이 굉장히 좋고, 두 번째는
자, 이건 분명히 전륜 기반 4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차량도 전륜이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마침 저속이네요. 앞에 차량들이 좀 막혀서 시속 10 정도, 15 정도에서 약간 차간이 벌어졌는데 가속을 해볼게요. 자, 지금 30까지 가속을 했는데 어때요? 제 몸이 하나도 꼬꾸라짐도 없고 굉장히 부드럽죠. 지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브레이크를 급작스럽게 밟아볼게요. 자, 이렇게 가다가 브레이크를 탁 밟아요. 네, 이렇게 앞으로 차가 꼬꾸라지는 형상 자체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물론 아예 없진 않아요. 아예 없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현대, 특히 현대는 이제 전륜 기반의 차량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 현대 전륜 기반 차량들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앞으로 꼬꾸라지고 악셀을 밟았을 때 뒤로 꼬꾸라지는 이 껐덕껐덕하는 마치 말타기와 같은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 고급스럽지 않거든요. 고급스럽지 않다. 왜 고급스럽지 않냐면 이것은 여태까지 현대의 페인팅 같은 거였습니다. 페인팅이었어요. 무슨 페인팅이냐 이게? 현대가 내연기관 시절에 차량의 배기량에 비해서 동력 성능, 마력이라든가 출력이 계속 부족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우린 그렇기 때문에 BMW나 벤츠에 열광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기어비를 강하게 세팅합니다. 1단에서는 탁 치고 나가는 느낌이 나요. 이 차 잘 나가는데? 라는 느낌이 나죠. 하지만 중고속으로 갈수록 출력이 떨어집니다. 당연한 얘기죠. 출력이 부족하다는 걸 숨기기 위한 페인팅이었을 뿐이니까요. 브레이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이크 담력이 초기부터 강하게 나오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실제 제동거리에 있어서는 기존의 현대차들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프리미엄 3사, 소위 말하는 독일 프리미엄 3사들의 내연기관차를 좋아했던 겁니다. 그 차량들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면서도 출력도 좋았고요, 브레이크도 좋았습니다. 브레이크도 처음에는 부드럽게 밟히다가 내가 강하게 밟으면 또 확실한 제동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형 그랜저는 마치 그런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그랜저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랜저라고 생각을 하지, 제가 이거를 블라인드로 탔다 그러면 저는 이게 벤츠라고 착각했을 것 같아요. E클래스라고 착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벤츠 오너분들이나 벤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싫어하실 수도 있겠는데 정말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벤츠가 왜 현대의 전륜 후륜 셰시를 납품을 받아서 자기들 차를 만들기로 했습니까? 바로 이 느낌인 거예요. 이 느낌을 실제로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차에서도 현대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벤츠의 선택이죠. 사실은 벤츠가 자기들의 목표로 하는 그런 승차감과 이 바운스 설계의 가장 이상적인 녀석을 현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현대 셰시라고. 벤츠가 선택했는데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사실 근데 실제로 이런 바운스 느낌이나 가속시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느낌이 E클래스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